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나고 2월 1일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표준전쟁이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표준, 지표가 되는 준거, 그것을 놓고 싸웁니다. 표준전쟁이라는 것은 오래된 겁니다. 내가 곧 법이다 한 사람도 표준을 정한 것이요. 오늘은 짜장으로 통일하고 이야기하는 과장, 국장의 이야기도 크게 보면 표준입니다. 어찌 보면 강요이기는 하지만 기준을 정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것이죠. 군대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는 군대가 있는가 하면 공격 앞으로 하고 부하들을 내보내고 장교가 뒤에 있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공격 앞으로죠. 서양 스타일은 나를 따르라 하는 스타일이고요. 앞장서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여행 갈 때 달러, 그리고 영어, 제가 참 박사과정까지 다니면서 학위 딸 때까지 시골에서 중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주에서 전북대를 나왔는데 영어가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시골 친구들 영어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주에서나 지방도시에서 또 서울로 가면 좋은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또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 영어가 세계 표준어가 돼가지고 세계 공용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것을 써야 할 사람한테는, 그 분야로 나갈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영어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사람을 괴롭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컴퓨터 자판이라든가 철도, 영국에서 생긴 표준이죠. 두 마리 말이 나란히 갈 수 있는 폭, 거기에서 이제 경로 의존이 생긴다고 하죠. 표준이 설정되니까. 물론 철도 폭이 광폭도 있고 협폭도 있지만 대개는 영국에서 나온 그 철도 폭이 세계 표준이 되었죠. 그 밖에 이렇게 입고 있는 옷, 이것도 양복 그러는데, 양 하면은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우리가 양을 붙인 것은 양의학 또는 양복,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서양을 말하는 겁니다. 서양이 표준이 된 거죠. 자오선 있죠? 영국이 설정했죠. 물론 미국에서 1884년 워싱턴에서 모여가지고 25개국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22개국이 영국 그리니치 첨성대가 아니라 별 관측하는 곳,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초 자오선을 세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문대에서 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동경맷도, 그 다음에 북이맷도, 이렇게 기준이 본초 자오선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되는 거죠. 이처럼 표준은 강자가 세웠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국정이 돼가지고 짜장면, 짬뽕은 안 돼. 미국 기축통화로 달렀어. 영국 영어가 세계 공용어야. 힘 있는, 한때 세계를 다스리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표준을 세워주는 것이고, 옷도 그렇게 해서 표준이 된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설정하는데도 가장이 내가 표준이다, 아니면 부부간에 자녀 교육을 놓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다면은 표준이 이제 그때마다 합리적으로 결정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결정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표준이 되는 거죠. 집에서라도 나는 표준이 되겠다. 내 입맛이 표준이니까 내 입맛에 맞춰라. 짜다, 맵다, 달다. 그래요. 강대국이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어서 태극기에 대해서 인사하지 말고 우리 신사에 가서 참배해, 정오에 묵도해, 황국 신민선사를 외쳐. 일본이 표준을 정해줬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사실은 군대는 이게 사단이 여기 있었다고 하죠. 이게 사단이니까 뭐 줄잡아 한 2만 안팎이나 될란가요? 저 북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주둔하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경찰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배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자기 표준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한 겁니다. 이처럼 강자가 표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뛰어난 그 여자들이 있죠. 뭐 박근혜다, 또는 그 길병원의 이길려다, 추미애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국의 힐러리 그러잖아요. 또는 한국에 어떤 성이 큰 성이 있다면 한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춘천에 무슨 호수가 크다 그러면 한국의 동정호, 중국을 빗대서, 미국을 빗대서, 조선시대 때는 중국, 한때는 일본,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표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뛰어난 정치가는 어떤 그 자기 개발을 잘하는 여자는 한국의 힐러리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표준입니다. 누가 안 알아줘서 그러지. 서기 전, 서기 후 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난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로 나누죠. 그러니까 역시 기독교, 서양이 표준이 된 거죠. 유튜브는요, 구독자가 말해줍니다. 구독자가 표준입니다. 힘 있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그 방송이 상당한 표준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탈북자들이 방송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민자가 방송하는 게 있고, 또는 여행가가 방송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 현실에 대해서 방송하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그 표준을 설정해 가지고 50년 60년 살아도 한국에서 어떤 것이 표준이다, 사람은 어떤 직업, 이게 설정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보다 더 고수가 많고, 그리고 비판의 여지가 매우 많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표준에 대해서 누구라도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최고의 안주감이듯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표준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탈북자는 내가 북한에서 살았는데 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건 어떻고,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산다 하면 그 사람의 경험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탈북자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치 표준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민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행 작가들은 한국에 50년 60년 살면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그 나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 뭐 종교,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행 작가들 용감무쌍하게 이야기하죠. 왜? 자기가 특이한 곳에 가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은 중에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글을 써서 여행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통해요. 용감한 사람의 말이 통하거든요. 그게 마치 그래서 그 표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원복 씨가 유대인에 대해서 썼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바꾸어 기록한 그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처럼 네가 뭐 유대인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 독일 역사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의 관계 내좋을 대로 이야기해? 어느 편으로 기울어서 이야기해? 당신이 표준 설정해? 아니야. 그 표준 틀렸어. 우리가 수용할 거야.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이 집요함, 끈질김, 표준 수정, 그래요. 이렇게 유원복처럼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써서 아주 많은 나라에 대해서 역사, 문화, 종교, 교육 여러 측면에서 조명한 사람도 그렇게 표준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민감도 하고, 또 자기들의 그 역사에서 오는 어떤 그 울분, 우울, 거기에서 오는 열패감,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 단결, 그리고 그 단결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것, 그리고 그런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력, 사람 동원력, 금전 동원력, 정보 동원력, 그걸 동원해서 이원복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유대인들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요. 자기가 마치 세계 표준인 것처럼 영향력도 별로 없으면서 아는 바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큰 코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 그 투자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정말 표준처럼 예언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위험한 것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 누구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표준입니다. 우리 한 숟가락만 뜨면 음식 맛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표준은 부모한테 온 겁니다, 되게.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맛이 인간의 보편성을 띠니까 어느 정도는 표준이지만 그러나 또 특수성도 띠는 거거든요. 입맛이. 이렇게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띌 때 그게 표준이 되려면 많은 사람이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백종원은 표준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이 무명인들, 당신들도 만일 그쪽 분야의 무명인이라면 그렇게 표준이 되기는 힘들죠. 음식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맛 어떻게 내는 것이다. 설탕 듬뿍 넣어라. 양념 듬뿍 넣어라. 뭔 빼라. 뭔 넣어라. 백종원은 무려 유튜버로서 구독자를 480만 명이나, 제 100배도 훨씬 넘죠. 그러다 보니까 요리가의 전문가로서, 전문가는 강자잖아요. 전문가면 또 같은 전문가입니까? 백종원처럼 보편성을 띠는 유력한 힘 있는 전문가의 말은 그게 시비를 떠나서 표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강자여야 되고 누구나 표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표준이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강자의 표준이 보편성을 띠고 전문성 있는, 역사성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 표준이 진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말, 그런 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처럼 이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 표준말의 정의도 참 웃기죠. 어떤 면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죠.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통용돼야 된다는 얘기죠.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것도 서울을 중앙으로 생각하니까, 서울을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은 무슨 뭐 이 도농 차이 있습니까? 서울과 지방의 차이 사실은 없습니다. 대학 같은 거, 직업 같은 거, 집값 같은 거 무슨 차이 있다. 왜 차이가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이 언어라는 차원에서는, 정보라는 차원에서는 서울이고 지방이고 동시에 한꺼번에 다 퍼져나간 겁니다. 심지어는 이 구독자 300명 간 넘긴 제 방송도 미국에서 몇 명 보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정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시에 퍼지는 그 시대에는 그 지역적 한계를 갖는 말이 통용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이, 보통 사람의 말이 표준어다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표준어 규정도, 표준말 규정도 이제는 아마 달라져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표준을 정했어요. 말도. 우리나라에 뭐 이 손바닥만한 문제가 안 되지만 중국 같은 데야, 미국 같은 데야 워낙 넓으니까 정말 방언과 표준말의 차이가 클 수가 있죠. 자, KS. 국가에서는 뭐 상품 같은 걸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코리안 스탠다드죠. 한국 표준이죠. 한국 표준이라고요. 이게 품질을 보증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규격이랄까요? 그런 걸 더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죠. 삼성의 반도체다. 제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삼성인데, 아이폰, 아이패드, 삼성 패드, G 패드, 이렇게 가전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표준이죠. 삼성 텔레비전, 현대 자동차, 역시 표준이죠. 현대 표준이죠. 이렇게 기업에서는 표준을 정하는데 국가에서 표준을 정하느냐? 조선시대 암행어사를 통해서 암행어사가 자기 신분증, 마패,
그다음 유척. 유척이라는 게 이제 이게 기준입니다. 유척. 유척할 때 이 척이 자척입니다. 자척. 상척 동작 할 때. 자를 주어서 형벌하는 이 형구가 기준에 맞는가? 도량형 같은 게, 됐박이다, 뭐 저울다는 게 기준에 맞는가? 하고 표준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이 그 신분, 그 다음에 그의 마사용권, 마패, 그 다음에 유척, 이런 게 기준을 점검하는데 필요했던 것이고, 어사는 이렇게 일반 어사와 암행어사가 있는데,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캄캄한 데서 다니는, 몰래 다니는 그런 어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보면 알듯이 행정도 뭐 의료도 사실은 치안도 인종도 약물도 엉터리 측면이 많죠. 그런데도 대개는 미국을 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보았는데, 이번 바이든과 트럼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참 미국의 치부도 드러났죠. 야, 이거 표준 삼을 만한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미국의 치부가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잘 표준 규격에 맞게 정리를 해서 또 가고 있죠. 자, 미인 중에도 표준이 있느냐, 표준 미인이 있느냐 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시대에 따라 미인 기준 다릅니다. 뭐 당현종이든가요, 양귀비. 그때 당시로서는 좀 풍만하고 이 생산성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게 귀티나는 것이고 부여의 상징이기도 하고, 애 잘 낳고, 그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똥똥했다고 하죠. 지금은 어떤 이 보는 거, 외모, 그다음에 어떤 섹시함, 그다음 그 어떤 균형미 뭐 이런 걸 따지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표준이 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적 기준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코는 어떻게 생기고, 이제 개별적 그 미적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그랬답니다. 눈은 어떻게 생긴 눈, 이상적인, 귀는 어떻게, 입은 어떻게, 이빨은 어떻게, 눈썹은, 그래가지고 그 키 얼마, 몸무게 얼마, 그 다음에 사이즈 여기 저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별적 표준에 해당되는, 그래서 개별적 표준으로서 아주 미의식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 사람에 맞게 표준 미인 동상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우스꽝스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성형을 하든 전신 성형을 하든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지. 아니, 얼굴은 계란만한데 거기에 흠직한 코가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눈은 조그만한데 거기에 또 코만 우뚝한 것도 그렇고, 눈은 또 큼직한데 거기에 그 어울리는 눈썹, 쌍꺼풀, 그렇게 돼야지 않겠어요? 안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성형을 하든 어떤 장신구를 하든 안경 하나도 귀걸이 하나도 균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를 어떤 그 코는 탤런트 누구, 입은 누구, 눈은 누구, 그런 식으로 아주 모아놓으면, 즉 미적 표준의 총합이 표준미인은 아니다. 성형에서든 인생에서든 균형이 중요하다. 하모니, 조화가 중요하다. 개별 표준 간에 서로 상충하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도 표준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표준입니다. 다만 그 표준이 통용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통용 안 된다고 집에서 강제해서 그 표준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아주 무지막지한 가부장이 됩니다. 어머니가 됩니다. 결국 자녀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이 표준은 스며들게 해야 되지. 저도 그래서 이제 구독에 대한 구원이 뭐 별로 않잖아요. 그냥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지. 이건 뭐 돈 주고
듣는 강의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유롭게 서로 이 자연스러운 관계, 그런 속에서 이건 내가 이 증거로 삼을 만한데, 내가 이 좀 표준 인간이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하겠는데, 역시 인생 성형가로서 인생 지표를 잘 이야기하는데 그런 호응을 얻으면 이제 듣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으려고,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역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표준이 되려면 추앙하는 사람이,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표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세계의 표준이다, 짐이 국가다, 나를 따르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리고 개인도 내적으로 매우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국가든 개인이든 표준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힘이 있어야 하지만, 그 힘에는 무력도 중요하지만, 심력, 무 못지않게, 무기 못지않게 이 마음의 동의를 얻는 것, 그것이 표준자로서 세계 표준으로 등극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이 저도 되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어찌 보면 요리계의 표준이 된, 음식계의 표준이 된 백종원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표준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